이번 영상은 지난 2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들 중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심리검사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한 번 출제된 문제들의 수가 많아 영상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MMPI의 타당도 척도 4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MMPI의 타당도 척도 4가지는 첫째, 무응답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응답하지 않은 문항 또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모두 답한 문항들의 총합입니다. 원점수가 30 이상이면 프로파일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L척도입니다. 부인 척도라고도 합니다. 이 척도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다소 고의적이고 부정직하며 세련되지 못한 시도를 측정하려는 척도입니다. 셋째, F척도입니다. 비전형 척도라고도 합니다. 이 척도는 비전형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정도를 측정합니다. F점수가 높을수록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 영역이 많고 문제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냅니다. 넷째, K척도입니다. 교정척도라고도 합니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L척도에 비해 세련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타당도 척도이지만 자아강도, 현실 접촉, 대처 능력, 검사 태도 등과 같은 임상적 정보들도 알려줍니다. 다음 문제는 MMPI 해석에서 긍정 왜곡과 부정 왜곡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긍정 왜곡은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심리적으로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응답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이나 자녀의 양육권을 얻으려는 사람 등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긍정 왜곡 반응 세트로 응답하면 L척도, K척도 및 S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F척도, FB척도, FP척도는 평균 내지 평균 이하의 수준에 머뭅니다. 부정 왜곡은 자신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꾀병을 부리는 사람에게서 흔히 관찰됩니다. F척도, FB척도, FP척도 등이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MMPI 결과가 F가 112로 매우 높고 L척도와 K척도는 낮고 5번 척도를 제외한 대부분 임상 척도가 높고 6번, 7번 및 8번 척도가 90 이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 유추 가능한 진단과 진단의 이유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유추 가능한 진단은 꾀병입니다. 둘째, 꾀병으로 진단한 이유는 F척도가 L척도나 K척도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면 부정 왜곡 프로파일에 해당합니다. 정신병리를 가진 사람은 F척도가 70에서 90 사이 정도로 나타나고 L척도와 K척도가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에 부정 왜곡 프로파일인 경우에는 F척도가 단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고 대개 10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임상 척도가 높습니다. 특히 6번, 8번 척도가 가장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L척도와 K척도 점수가 50 이하로 낮은 편입니다. 무작위 반응의 경우에도 F척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L척도와 K척도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어 구분이 됩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는 MMPI2에서 1번 척도가 상승했을 때의 성향이나 상태를 3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1번 척도의 핵심적인 양상은 신체 기능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 다양한 신체 증상 호소, 신체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착, 자기중심성 등입니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첫째,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며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모호한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며 만약 특정한 증상을 호소한다면 만성 통증, 두통, 위장계통의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다. 셋째,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할 목적으로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인 신체 증상을 나타낸다. 넷째,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심리학적 해석을 거부한다. 다섯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도취적인 것처럼 보인다. 여섯째, 건강 문제에 집착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스스로에 대한 불만감이나 불행감이 심하고 주위 사람들까지 비참하게 만든다. 8째, 대인관계에서 불평이나 비난을 많이 하고 요구적이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 9째,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 중에서 핵심 양상과 관련된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6번 척도의 세부 척도 3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6번 척도의 세부 척도는 해리스 링고스 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6번 척도의 해리스 링고스 척도는 첫째, 피해의식 척도입니다. 이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둘째, 예민성 척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경이 과민하거나 흥분을 잘하며 더 민감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셋째, 순박성 척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 잘 믿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다음 문제는 9번 척도가 27점으로 낮을 때의 임상양상을 2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9번 척도는 낮은 경우에도 해석하는 척도이며 낮은 경우의 핵심적인 양상은 우울, 피로감, 무기력, 무감동 등입니다. 점수가 낮을 때의 구체적 임상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에너지 수준이나 활동성 수준이 낮습니다. 일시적인 피로나 병에 기인할 수 있으나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신감이 부족하고 감정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뢰성 있고 남들이 보기에 겸손하고 진지합니다. 넷째, 감동적이고 기운이 없으며 의욕이 없고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척도 2의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우울한 것이 보통이며 우울 증상의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예후가 좋습니다. 이 문제도 핵심 양상 중에서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MMPI의 임상 척도별 주요 임상 양상의 요약입니다. 핵심 양상을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2023년 3번째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내용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복원이 되면 다시 답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성격 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MMPI 척도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증과 강박증에 대한 성격 특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6번과 7번 척도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해 봅니다. 다음 문제는 MMPI 재구성 임상 척도 중 다른 사람들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착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승하는 척도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재구성 임상 척도는 RC3입니다. 참고로 이 척도는 3번 임상 척도와는 반대로 해석하는 척도입니다. 이번 문제는 13쌍 척도에서 3번이 더 높은 경우의 임상적 양상을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임상적 양상은 첫째,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더욱 현저해진다. 둘째, 종종 신체적 불편감을 2차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한다. 셋째, 신체적 증상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타인을 통제하도록 해준다. 넷째, 3번이 높을수록 억압과 부인의 기제를 강하게 사용하며 낙천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섯째, L척도나 K척도가 동반 상승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경우 환자는 극단적으로 방어적이며 자신을 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타내려 한다. 이 페이지의 문제는 임상척도 4번과 6번이 상승되어 있고 5번이 이들 척도보다 10점 이상 낮거나 50점 이하인 형태의 명칭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수동공격형 V 또는 스칼렛 오하라 V라고 합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에 나온 주인공의 이름으로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스칼렛 오하라가 보이는 캐릭터의 성격이 이 형태를 나타내는 사람과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참고로 임상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여자들은 매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전통적 여성 역할에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교적이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분노감과 적대감이 가득 차 있으며 애정에 대한 강한 욕구가 숨어 있다. 타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애정을 요구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특히 남자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에 대한 의존성은 다소 수동 공격적인 양상을 띠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요구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타인을 짜증나게 만들고 중요한 타인을 떠나가게 만든다. 다음 문제는 MMPI2에서 이상으로 간주하는 점수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MMPI2에서 이상으로 간주하는 점수는 T점수 65점 이상입니다. T점수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으로 평균에서 1.5 표준 편차 상승한 65점 이상을 정신병리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낮은 점수의 경우에는 40점 이하 점수의 해석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원판 MMPI에서는 70점 이상을 이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MMPI2에서 65점 이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첫째, 원판 MMPI는 미네소타 지역에서 표본 집단을, MMPI2는 대규모이고 더 대표성을 띤 전국적 규준 집단을 적용하여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모집단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0번과 5번 척도를 제외한 임상 척도들을 선형 T점수에서 동형 T점수로 변경 사용하여 척도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원판 MMPI에서 수검자들의 무응답에 대해서 검사 완료를 격려하지 않은 채 묵인한 반면 MMPI2에서는 응답 완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원판 MMPI의 T점수 평균은 MMPI2보다 약 5점 정도 높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MMPI2의 65점은 원판 MMPI에서 이상으로 간주한 점수 70점에 해당합니다. 이번 문제는 20대 남성의 MMPI2 결과를 보고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 코드 유형에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타당도 척도를 분석해보면 LFK 척도가 삭감 모양으로 신체적, 정신적 곤란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VRIN과 TRIN이 각각 46점, 50점으로 유효하며 무선 반응이나 고정 반응으로 인해 F 척도가 상승한 것이 아니다. FB와 FP 척도가 정상 수준이어서 수검 태도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LK 척도가 낮아 부정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나 FP 척도가 정상으로 비정상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로 보인다. 다음으로 임상 척도를 분석해보면 65T 이상으로 상승한 척도 중 척도 2와 척도 7이 다른 임상 척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이치일상 척도로 볼 수 있다. 우울, 불안, 긴장, 걱정, 예민함을 특징으로 한다. 체중 감소, 불면증, 식욕부진, 흉통의 신체적 증상과 지연된 사고, 동작의 느림과 같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 비관적인 생각이 많고 열등감과 죄책감을 자주 느낀다.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사소한 문제에 집착한다. 대인관계에서 수동적, 의존적인 양상을 보인다.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다. 대개 우울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번 문제도 MMPI 결과에서 유추 가능한 임상적 특징을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유추 가능한 임상적 특성은 첫째, LFK 척도가 우상향 기울기로 자신의 결함이나 문제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높다. 흔히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있고 세련된 방어 프로파일로 보인다. 둘째, 척도 2의 높은 점수와 9번 척도의 낮은 점수로 보아 우울 상태로 보인다. 셋째, 척도 8의 높은 점수는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을 보이며 정신운동 지체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열등감, 부적절감, 불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넷째, 278 유형의 상승 척도로 우울, 불안, 긴장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심한 강박적 특성을 보인다. 걱정과 생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위축되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불안장애, 강박장애,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번 출제된 문제들 중 2번째 영상인 심리검사 영역의 문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번 출제된 문제들의 3번째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